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파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소파이가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관심 가졌던 기업이고, 업스타트라는 종목,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거의 제 포트폴리오의 30%가 넘는 그 종목인데, 업스타트라는 종목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기도 하면서 또 차이도 많이 좀 나는, 그런 좀 일종의 경쟁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뭐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지만 비유사한 군이고 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봤고, 또 상당히 좀 뜨거웠었던 스펙이었잖아요. 이 소파이가.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라면, 미국 주식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주식이고, 저도 관심을 꽤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다가 이제 올랐거든요. 보면은 일단은 주가를 한번 흐름을 보면은, 이제 합병 이후에 한 22.65, 보통 스펙이 한 $10부터 시작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고, 그랬던 종목인데, 이렇게 16.56, 어제는 이제 한 9% 정도 상승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래도 16.56으로서 상당히 고점 대비로는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소파이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이제 한번, 정리할 겸 저 스스로도 이제 말씀드리게 됐는데, 사실 제가 소파이는 좀,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에요. 제 블로그에서 이렇게 소파이를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게 몇 번 언급돼 있죠. 그 중에서, 소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당시와 지금과의 뷰가 약간 변동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이 21년 1월 10일 날 쓴 글이네요. 한 6개월 전에. 그러니까 합병이 확정되기 전, 한참 전, 초기 언급되던 때. 이때만 해도 아시겠지만은 정말 고성장주들이 막 날아가던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막 여러 스펙주들이 많이 거품이 꼈었고, 사실 스펙주는 리스크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밸류가 오히려 좀 낮게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스펙주가 더 핫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던, 사실 그때는 정말 거품이 좀 심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봐도. 그 중에 이제 하나에 굉장히 좀 차마스인가요? 그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 또 이거를 밀었고. 그래서, 핀테크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파에는요. 그래서 학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취지로 명문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된 이제 P2P 회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일생 동안 받을 대출, 뭐 신용대출, 뭐 카드 사용, 뭐 카드론, 그리고 뭐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계속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원스톱으로 관리해준다. 하나의 앱에서, 소파이가 사용하는 하나의 앱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예, 뭐 다 할 수 있다. 뭐 대출도 빌리고, 카드도 쓰고, 뭐 학자금 대출도 받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명문대생이나 의대생 같은 층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발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명문대생이나 의대생의 경우에는 향후 이제 졸업 후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수입이 높고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도 이 대출을 받으려고 막상 하면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크레딧이 쌓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이 좀 받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업스타트도 과거의 어떤 신용평가 모델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면, 이 소파이도 시작은 과거로부터 형성된 보수적인 신용평가 모델, 그냥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스탠포드 다니고 본인이 이제 의대생인데도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돈이 또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에 맞춰서 이 회사를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스타트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업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급 그러니까 업스타트는 보통의 일반적으로 개인 신용대출을 이제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출 금리 자체가 일반 은행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8%라든지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높게 형성된다 그러면 소파이는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게 이렇게 대출을 빌려줘요. 그래서 본인이 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큰 차이고, 업스타트는 은행을 중개해 준다 그러면 소파이는 본인이 은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잠재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죠. 업스타트에 비해서. 왜냐하면 업스타트는 본인이 은행은 아니니까. 하지만 업스타트는 좀 더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은행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은행들을 손쉽게 AI 모델을 접속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할 수가 있다면 쉽게. 소파이는 본인이 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경쟁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출혈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무적으로 좀 약해지는 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 업체가 2020년 5월에 갈릴레오라는 업체를 이제 1.2 빌리언이 인수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매출 기록, 매출의 앞으로의 그런 걸 예상을 할 때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투자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써놓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번 일단 언급해볼게요. 이게 맞든 틀리든 지금 와서 보면 좀 관점이 달라졌지만, 자,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어떤 기술적 차별점이 특별히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업스타트하고 비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다른 그 신생업체가 업스타트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해도 업스타트가 이미 이제 대출 실행 건수가 엄청나게 이제까지 많고 쌓여 있고, 업스타트를 활용을 하면은 부도율도 훨씬 낮아지면서 또 대출의 폭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폭은 넓어진다는 장점이 데이터를 통해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계속 개량되고 있고 AI 모델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런 이제 경제적 혜자가 딱 있거든요. 근데 소파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런 경제적 혜자를 저는 특별히 못 봤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기술이라는 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뱅크다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죠? 카카오를 누구나 다 쓰고 있고 이거를 카카오뱅크를 누구나 다 쓰게 될 경우에 편리성, 그거 이제 그런 이용객들이 많아질수록 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소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경제적 그 혜자는 형성될 거라고는 봐요. 단지 기술적으로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까지의 엄청난 매출 증가 청사진 이해가 안 간다. 특히 19년 대비 20년의 매출 증가율 38%인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 전에까지 60-70% 증가하던 것에 비해 증가폭이 상당히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38%의 매출마저 2분기에 갈릴레오 인수 합병이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회사 인수가 없었다면 19년 대비 20년 매출 증가는 17%에 불과하다. 이 포인트가 아마 제가 그 소파의 투자를 안 했던 결정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예,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왜냐면은 인수합병이 없었다면 17%에 불과한 그런 회사를 우리가 매수할까? 상당히 가격은 비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불신이 있었고, 또 이 회사가 스펙이잖아요. 스펙은 아시겠지만은 그 매출을 청사진을 아주 근사하게 그려줘요. 그러니까 스펙은 문제점들이 뭐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스펙을 주도하는 측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측이거든요. 스펙을 이제 소위 말해서 상장을 하도록 해주는 쪽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회사의 경영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아니겠지만, 이 소파이라는 회사를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시키는 그 주도 세력, 그
그 주도 세력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높게 띄우는 게 중요해져요. 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장밋빛 청사진을 많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스펙은. 그래서 스펙 회사들의 말은 고지굿대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게 리스크예요, 사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매출에 대한 부분 제가 뒤에 언급하겠지만 21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면서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파이는 대출회사로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은행과 겹치고 증권 투자회사와 겹치고 이 소파이라는 앱을 통해서 증권도 투자할 수 있게 하게 하거든요. 이것도 매력적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영역들이 겹치기 때문에 경쟁이 좀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갈릴레오는 이 AWS라고 저는 이거 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이런 기술을 이제 제공한대요. 어디에? 은행과 증권 투자 회사에. 그런데 소파이가 인수를 했으니까 이 기존의 은행과 증권 회사에서 경쟁사인 소파이에다가 이 서비스를 맡길까 봐요. 갈릴레오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 21년 1분기까지는 별 타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까지 매출 증가 전망도 연평균 46%로서 너무 공격적이다. 왜냐면 당시 17%를 봤는데 46%라고 하니까 좀 저한테는 생뚱맞게 느껴졌어요, 사실. 예. 자, 오픈도어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좀 사전에 좀 가격을 빵 띄우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글라스업 직원평점이 3.4로 좀 낮다. 너무 낮은 건 아니에요. 테슬라가 3.8이니까. 예, 3.4 너무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좋은 거보다는 좀 확실히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도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이 소파이라는 기업을 2021년 1월에 그 6개월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부분 정도이고요. 한번 제가 파이낸셜로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보면은 19년 대비 이제 20년 27.76% 이제 레비뉴 그로스 있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게 이제 문제는 쿼털리인데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21년 그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 레비뉴가 196 밀리언이니까. 그 전해 같은 분기 대비 거의 2배가 넘게, 2배가 뭐예요? 몇 프로인가요? 이게? 뭐, 78에서 196이 됐으니까, 100% 하여튼 확실하게 넘게 성장했죠. 근데 이런 좋은 점들이 보여져가지고 사실은 그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렸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런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사실 지금 보면은 분기별 실적 발표 자료가 없잖아요. 이게 그 스펙의 문제이기도 한데 스펙주들은 그 정식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의 정식 IPO로 데뷔할 경우에는 SEC 파일의 그 어떤 폼에 맞춰가지고 모든 거를 다 의무적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스펙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좀 이렇게 좀 엄격하지가 않은 기준으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많은 좀 정보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년 그 레비뉴는 20년으로 이제 애니얼 연으로 보면은 566 밀리언이지만 그죠? 566 밀리언이지만 그 20년 1분기를 뺀 나머지로 보면 488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이제 20년 2분기에 이제 갈릴레오 합병이 있고 그 갈릴레오가 매출폭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진이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이 좀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매출 볼륨은 크잖아요. 수익 대비로. 그러니까 수익은 적어도 매출 볼륨은 클 수 있었다는 거죠. 1.2 빌리언이라는 이 인수금액은 소파이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크진 않죠. 시가총액이 현재는 12 빌리언이니까 한 10% 정도잖아요. 그런데
매출로는 그 10%가 아니고 훨씬 높았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매출로는. 왜냐면은, 이윤이 없는 적은 회사였으면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지만 제 추정으로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최악의 경우를 봤을 때. 그래서, 쿼터리로 2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대충 한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만 왜냐면 나머지 3분기가 488밀리언이기 때문에, 1분기를 뺀 나머지가 488밀리언이기 때문에, 2020년 2분기를 한 140밀리언 정도로 보수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21년 2분기가 196에서 한 10% 성장한 220 정도라고 봤을 때 57% 성장으로 좀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57% 성장률도 높죠. 예, 분명히 높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어떠한 100%가 훌쩍 넘는 그런 성장하고는 좀 다를 거다. 왜? 이때 20년 2분기 때 인수합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이 1분기 때 없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 때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줄 수 있다. 2분기 때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196이기 때문에 2020년 실적 대비 2021년은 196을 단순 4만 곱해도 800이 넘게 나오고, 그죠? 그럴 경우에는 566 대비로 해가지고 거의 뭐 성장률 60% 넘게 이렇게 성장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성장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시 봤다는 거죠, 이 회사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17%까지도 봤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인수합병을 없다 그러면 17%에 불과한 그런 성장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거의 60% 정도까지의 성장을 바라본다는 거는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어떠한 25년까지의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적중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년 1분기 실적만 봤을 땐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파이낸셜 쪽에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넷 인컴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비뉴가 566인데 넷 인컴이 224, 거의 50% 가까운 적자잖아요. 매출 대비로 봐서 상당한 적자폭인데, 이게 문제가 쿼터리로 봤을 때 196 매출 상당히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넷 인컴이 마이너스 178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매출에 거의 육박하는 지금 그런 적자폭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소파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적자가 너무 커졌어요. 적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이 소파이에 대한 그런 어떤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회사가 그러면은 부채는 좀 부채가 적냐 보면은 이게 밀리언 단일 건데, 토탈 에셋 좋다 이거예요. 토탈 에셋 자산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니까 어차피. 근데 토탈 뎁 보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4빌리언이죠. 4빌리언.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2빌리언인 회사에서 4빌리언 뎁, 이게 부채가 이렇게 크면 만약에 나중에 좀 금리가 올라가거나 금융 경색이 왔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리스크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찜찜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빚이 많아도 분기별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분기별로 엄청나게 적자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많아버리면 향후 이 안정성의 지속에 좀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파이 대비 4,081밀리언 요거를 제가 유사군인 업스타트하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업스타트를 보면은 60이죠.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 4천이었나요? 이게 60이잖아요. 그것도 줄고 있잖아요. 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채를 줄여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업스타트하고의 어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업스타트 주가는 보면은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소파이어 다르죠. 이게 왜? 파이낸셜이 다르니까. 뭐 매출도 이렇게 더 많이 늘고 있지만 소파이보다 매출 증가율이 더 높죠. 업스타트는. 매출 증가율도 더 높은데 이익은 보고 있지. 부채는 이렇게 적지. 소파에 비교가 된다는 거죠. 사실. 업스타트는 밸류를 봐서는 이게 PSR이 상당해요. PSR이 한 30 정도? 30 정도고 반면에 소파에는 밸류가 그 한 21 정도거든요. PSR이. 소파이 예. 밸류가 한 21 정도예요. 볼까요? PSR이 21 정도잖아요. 업스타트의 거의 30에 비해서 22니까 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펙 주식은 여러분께서 스펙 주식을 투자할 때는요. 저는 첫 번째는 그냥 피하시길 원해요. 피하시길 그러니까 권해요. 스펙 주식은 숨겨진 것들 리스크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들은 접근해서는 굉장히 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실패한 경험이 있고요. 무엇 때문이냐면은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공개된 정보의 어떤 그런 정확도도 떨어지고 양도 좀 떨어지고 디테일도 약하고 청사진은 너무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워런트라는 부분에 그 숨겨진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런트라는 게 그 스펙 주식은 스펙을 우리가 이 합병을 할 때 보면은 일반 이게 IPO2라는 그 티커 명이었잖아요. IPO2. IPO2라는 그 티커명의 어떤 그 종목이었는데 IPO2가 있고요. IPO2W가 있습니다. 워런트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전환사채 같은 거거든요. 11.5달러의 행사 가격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파이가 16달러가 넘으니까 이 워런트를 산 사람들은요. 지금도 행사를 하면은 훨씬 더 큰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50% 가까운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환사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숨겨진 주식 숫자입니다. 여기 shares outstanding이라 가지고 799 밀리언 써 있잖아요. 이 외에도 훨씬 많은 그 주식이 워런트로 숨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밸류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분석해 놓으신 거를 봤는데 워런트가 그 전체 그 주식 숫자의 30%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이 시가총액이 여기 보면은 시가총액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12.41. 워런트를 포함하면. 워런트가 행사가 쑥 들어오면은 이게 30% 뻥튀가 돼가지고 시가총액이 15빌리언, 16빌리언 이렇게 막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PSR도 훨씬 더 나빠지겠죠. 22가 뭐 28이 된다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업스타트하고 비교를 하니까 물론 비즈니스 모델은 소파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직접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성이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런 워런트라든지 이런 밸류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매출 증가 폭을 봤을 때 이 매출 증가 폭이 업스타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폭이 이렇게 너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저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투자자다 보니까, 물론 이제 소파이가 이렇게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밸류가 매력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오른 업스타트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밸류가 좀 나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아직까지 제가 안 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소파이에 대한 그 워낙 많은 그 설명들,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들이라든지 사업을 뭐 하는지 이런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다가 소파이 검색하시면 많은 좋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분들이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위주로 다뤘어요. 이런 밸류 위주로 파이낸셜이라든지 숨겨진 워런트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자자로서, 저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유튜브 전문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냥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 저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분이라는 거 항상 명심하셔서 이제 그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투자자로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여정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저 스스로도 정리하고 또 이거를 나누려는 목적일 뿐이고요. 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하는 부분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 직접 찾아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투자하시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